하버드에 진학하려고 했던 한 미국 고등학생이 갑자기 하버드를 포기하고 한국 대학 진학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난하니? 한국 여행 한번 다녀오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의 부모님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웃으며 말했죠. 하버드를 놔두고 한국 대학을 간다고?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떠난 한국으로의 졸업여행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의 한 명문대에 입학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만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크 맥칼렌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뚜렷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죠. 초등학교 때 우연히 본 TED 강연에서 하버드 졸업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은 제 마음속에 불씨를 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책상 앞엔 하버드 로고가 붙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걸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엔 주말마다 학원 대신 공공도서관에서 공부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AP 과목을 선택하며 누구보다 앞서 나가려 했습니다. SAT 점수는 만점을 받기 위해 3번이나 재응시했고 에세이, 첨삭은 유명한 멘토에게 비용을 들여가며 받았습니다. 방학이면 인턴십에 봉사활동까지 스케줄을 꽉 채워가며 이력서를 채워나갔습니다. 하버드는 저에게 그저 좋은 대학이 아니라 제 노력의 집합체였고 인생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졸업을 앞둔 우리 반 학생들에게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2주간 다녀오는 졸업여행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엔 솔직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시아는 제게 낯선 대륙이었고 졸업여행이라면 유럽이나 미국 동부가 더 어울린다고 여겼죠. 하지만 친구들의 권유와 인생에서 한 번쯤은 색다른 경험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결국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첫날 밤 숙소가 있던 홍대 거리를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혼자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치안에 대한 감각은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리 자체가 너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엔 서울 시내 문화 투어가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북촌한옥마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도시 한가운데 존재하는 전통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의 일부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경험은 여행 나흘째 참여한 서울대학교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일정표에서 그걸 봤을 때만 해도 그냥 캠퍼스를 둘러보는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하버드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한국의 대학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제 결심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전시용 안내가 아니라 실제 외국인 유학생들과 1대1로 매칭된 멘토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캠퍼스 투어와 강의 체험, 입학 상담까지 철저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멘토는 민재라는 경영학과 2학년 학생이었는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처음부터 저를 편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 대학은 많이 다를 거예요. 직접 보고 느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외국인 학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민재는 저를 데리고 경영관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학생회관을 차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실제로 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놀랍게도 일부 강의는 전면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유창하게 영어로 강의를 이어갔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특정 학과들에선 영어 트랙도 운영되어 외국인 학생이 언어 장벽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죠. 다음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열람실을 상상했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수면 캡슐과 스터디룸, 최신형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전공 서적이 영어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서관 입구에서 민재가 제게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이용료요? 전부 무료예요. 학기 중엔 24시간 개방되기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국의 도서관에서 인쇄 몇 장 하려다 추가 요금을 낼까 조심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시간과 공간, 가능성을 아낌없이 열어두는 곳이었습니다. 기숙사도 인상 깊었습니다. 호텔처럼 잘 갖춰진 내부 시설은 물론이고 외국인 학생 전용 플로어가 따로 있어 문화적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각 층에는 멘토 역할을 하는 RA가 상주하고 있었고 일상생활부터 행정지원까지 도와준다는 설명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먹은 한식은 단돈 3,000원이었습니다. 영양까지 고려된 식단이었고 외국인도 메뉴 선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와 사진이 병기된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대학은 이런 부분 어떤가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확실히 미국 대학은 명성도 있고 훌륭한 교수진도 있지만 학비 부담은 말도 안 되게 컸고 시스템도 항상 효율적이진 않았습니다.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그 시스템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강했죠. 시야를 마치고 민재가 제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지원 서류도 많이 간소화됐고 성적 외에도 동기나 관심 분야를 많이 봐요. 장학금도 전액 지원 가능한 것들 많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 학생보다 북미 출신 지원자는 수가 적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버드보다 더 현실적이고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교육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한국 대학들의 외국인 입학 정보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장학금이나 커리큘럼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후기, 교수 인터뷰, 실제 외국인 유학생들의 블로그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한국이 내 집 같다고.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박수 쳐주는 길, 모두가 선망하는 목표를 향해 달렸지만 정작 그 안에서 저는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서울대 방문 프로그램이 끝난 날,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이, 마음속이, 인생 전체가. 처음 이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다면?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제가 내뱉은 첫 마디의 분위기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아빠, 나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어.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 무슨 소리냐, 제이크. 너 하버드를 위해 몇 년을 준비했는데 그걸 지금 포기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내가 직접 보니까 한국의 대학 시스템이 너무 뛰어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진짜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번엔 어머니가 전화를 바꿔 받으셨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많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이크,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하버드는 내 꿈이었잖니. 지금 이 여행이 잠깐의 감정일 수도 있어. 돌아오면 다시 생각해보자.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 방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가 감정에 치우쳐 섣부른 결정을 하려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흥분이나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들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열정적으로 발표하는 강의실의 분위기,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민재처럼 누군가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 그 모든 것에서 여기는 내가 있어도 괜찮은 곳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의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다시 올 거야. 그냥 여행자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배우는 학생으로. 귀국 후 학교에 복귀하자마자 상담 선생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조금 놀라셨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이크,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버드에 이미 합격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길을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아. 하지만 한국 유학이 내 진심이라면 우리가 함께 준비해보자. 그날 이후
저는 한국대학 입학 전형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영어 성적, 고등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모든 조건을 하나씩 체크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버드를 놔두고 한국 대학? 너 미친 거 아냐? 유학이라면 영국이나 캐나다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야? 하지만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대 캠퍼스에서 느꼈던 강의의 깊이, 도서관의 진정한 의미,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과 배려,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느꼈던 정말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요. 한 친구는 결국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듣고 보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내 길 가는 거구나. 지원서를 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는 익숙했지만 한국식 전형은 처음이었기에 번역 자료를 찾아야 했고 제출 형식 하나하나 신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서는 제 마음을 최대한 진심으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버드를 위해 살아온 10년, 그리고 서울에서의 며칠이 어떻게 그 모든 걸 흔들었는지를 고백하듯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은 지원서를 쓰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졸업여행을 끝내고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었던 부모님이 계신 집은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관련 자료와 장학금 제도, 커리큘럼의 탁월함을 정리한 내용을 보여드려도 시큰둥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정하게 받아주셨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제이크, 넌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내가 본 건 겨우 며칠짜리 경험이야. 그걸로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버드는 그냥 명문대가 아니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길이란다.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 했지만 속이 끓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버드 가려고 살아온 게 다 남들 때문에 했다는 거야? 한국에선 처음으로 내가 진짜 뭘 배우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게 됐어. 그게 그렇게 틀린 거야?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단지 그것이 낯설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와의 대화는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넌 이미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우리가 그걸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감수해왔는지 잘 알잖아. 그런데 한국, 아무도 모르는 나라로 가겠다고? 그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냐?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전 처음으로 스스로의 길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생각할 틈도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그걸 느꼈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환경, 나를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학교, 학생 중심의 시스템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말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고 대화는 감정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부모님과 대화했습니다. 서울대 커리큘럼 분석, 외국인 장학금 지원 현황, 한국에서의 외국인 취업 가능성, 졸업 후 진로, 방향성 등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장의 감정적인 편지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도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 한 번뿐인 제 인생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제가 정리한 A사 출력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대 외국인 입학 전형 요강, 장학금 조건, 추천서 양식이었죠. 아버지가 그것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물을 따르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서워. 그 나라에서 내가 외롭지 않을까 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너를 받아들여줄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시스템이, 사회가 저를 믿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시면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해보자. 대신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기쁜 마음에 감격과 해방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뢰는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용기를 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서울대로의 진학이 결정되고 드디어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설렘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긴장과 자유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 파커가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막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은 꽤나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였고 다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특별히 튀지 않는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진지했고 누구보다도 이 선택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배정받고 강의 수강 신청을 마치고 첫 수업을 들은 날, 교수님은 영어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학생들은 조용히 노트북에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잘 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안도하던 그 순간 첫 번째 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학생 식당에 갔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음식을 고르고 자리에 앉았고 저도 그 흐름을 따라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반찬 코너에서 김치를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학생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김치도 못 먹으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겠다고?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웃었지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농담이 단순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말인지 아니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롱당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낯선 음식, 빠른 말투, 예의와 암묵적 규칙들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버드를 포기하고 선택한 이 길이 단순한 이상향의 환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건 놀랍게도 그 농담을 던졌던 학생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친구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미안했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친 건데 불편했다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리석게도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무뚝뚝하거나 배타적이라는 건 오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낯을 많이 가리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후 제게 많은 도움을 줬고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김치도 이젠 잘 먹습니다. 입맛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거죠. 하지만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학기 중반, 저는 중간고사 준비로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금니 쪽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치료받은 충전재가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얼굴이 일그러졌고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문제는 병원 시스템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면 예약하고 보험 확인하고 며칠은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었기에 당황한 저는 그냥 참고 자자고 생각했죠. 그때 기숙사 룸메이트인 한국 학생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제이크, 어디 아파 보여? 무슨 일이야? 사정을 들은 그는 당황하지도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치과 가자. 여긴 24시간 응급 치과도 있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치과를 간다고? 미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근처 야간 진료 치과를 검색해 예약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치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제 증상을 확인하고 문제 부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진료비였습니다. 진단, 치료, 약 처방까지 모두 포함해서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면 보험 없이는 수백 달러가 들었을 일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룸메이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오늘 아니었으면 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지만 사람 사이에 신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버드를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진심 어린 관계와 사람 냄새 나는 삶, 그리고 진짜 배움이 살아있는 공간이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학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을 그냥 제 안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본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식 요리 체험, 한글 캘리그래피, 한국 드라마 상영, 그리고 서울대 기숙사 라이프에 대한 토크까지.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몰입했고, 어떤 친구는 너처럼 한국 가고 싶어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 단지 제 인생을 바꾼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고요.